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북구 수유동에 살고 있고요. 네. 이름은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박진혁 씨 반갑습니다. 네. 자, 박진혁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요. 네. 한빛 예술단에서 트럼본을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본을 연주하고 계시군요. 네. 사실 말이죠, 제가 색소폰은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목관 악기죠. 네네. 트럼본이나 트럼펫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연주되는 것인가, 또 어떤 모양의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뭐 하시는지는 첫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트럼본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로 연주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연주하나요? 네. 어떻게 생겼냐는 일단은 가장 쉽게 네. 굉장히 길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은 다른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들은 그 밸브라고 해서 네. 이렇게 밸브를 움직이는 번호를 누르는 숫자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 1, 3번 밸브, 1, 2번 밸브 이런 거에 따라서 음정이 변하는데 색소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트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밸브가 아니라 슬라이드 식으로 돼 있어서 네. 그 슬라이드 위치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음정을 조절하는 악기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올렸다 내렸다는 아니고요. 네. 앞뒤라고 봐야 되겠죠. 앞뒤로. 네네. 앞뒤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음이 이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뭐 이런 방식이군요. 네네. 그럼 앞이 고음이고 뒤가 저음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금관악기는 배음이라고 해서 네. 한 음을 기준으로 해서 호흡과 입술 모양의 조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을 낼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배음과 같이 섞여서 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슬라이드가 앞으로 갔다고 해서 음이 높고 뭐 뒤로 갔다고 해서 낮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길게 생겼다는 것은 일자로 길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색소폰처럼 뭔가 파이프 같은 게 있고 그 파이프 위에 이제 뭐 리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울려가지고 이제 소리 내고 밑에 이제 나팔 같은 게 있어서 통에서 소리도 나고 이제 그걸로 침도 빼고 그러는데. 그럼 네. 트럼본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본은 밸브가 위로 가 있지 않고 앞으로 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밸브 옆쪽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이제 조립하는 형식으로 돼 있죠. 네네네. 그래서 슬라이드 있는 부분하고 악기 몸체하고는 분리가 돼 있어서 네. 그 분리되어 있는 걸 조립하면 하나의 악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대충 좀 상상이 가는데 네. 자, 그럼 말이죠. 이 트럼본은 굉장히 낮은 음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문외한이라도 트럼본 소리는 아니까. 네네네. 낮은 소리가 나는데 그 낮은 소리가 난다면 이 악기가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요? 악기가 무겁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감히 무겁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유포늄이나 튜바 이런 악기들은 트럼본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네, 앉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네. 네네. 제가 무겁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도리가 아니고. 그럼 네. 대충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뭐 몇 킬로그램 안 될 거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서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트럼펫보다는 무겁지만. 네네. 악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무거워라고 느낄 만큼은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좀 길어서. 네, 뭔가 좀 부러질까봐. 예, 운반하거나 들고 다닐 때. 그렇죠.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 사람을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오히려 그런 걸 좀 걱정해야 되지. 무거운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튜바보다는 훨씬 좀 높은 음을 내기 때문에 좀 가볍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색소폰 배울 때 보통 이렇게 목에 채우지 않습니까? 악기를. 그 목이 얼마나 무겁던지 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나 악보를 외워서 이렇게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악기 부는 거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악기 불고 악보 외우고 비장애인들도 뭐 전공자 같은 경우는 악보를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악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제 악기 운반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더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악보 외우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악보 외우는 게 물론 당연히 어렵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연주법을 터득하고 네. 그 연주 원리를 익히는 것도 훨씬 그게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공기의 방향이라던가 네. 입술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의 질이 좌우가 되고 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소리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는데 그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손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아하. 그런 거를 보면서 익혀요.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거를 오직 자신의 느낌하고 소리로만 익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면 자꾸만 자기가 바꿔야 되잖아요. 모션.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악보 외우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 이전에 그게 가장 큰 숙제고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악기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 또 어떤 입모양으로 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제 악기 말고 이제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헬스를 좀 했는데 이 발 모양, 손 모양 이거에 따라서 뭔가 운동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한 번도 운동을 하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그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은 모션으로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 근데 악기도 마찬가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도. 네. 자, 이제 장애인의 달이지 않습니까? 4월인데 굉장히 바쁘죠?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은 그저께 저희 그 한빈예술단 브라스 앙상블 팀이 장애인의 날 그 63빌딩에서 있었던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가서 의전 연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빗소리 중창단,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빗소리 중창단과 함께 저희가 반주를 하고 중창단원들이 노래를 해서 축하 연주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일단 좀 4월에는 아무래도 장애인의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4차례, 5차례 정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연주들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공연을 마치고 나면 많은 반응들이 좀 오나요? 어떤가요? 때에 따라 조금 다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학생들이나 이런 좀 그 젊은 층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감동의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도소 공연 같은 데도 이제 가끔 다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은 어떤 자신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반성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저희의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거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도 이제 그 트럼본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좀 활발한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트롬본 연주자 근데 악기를 트롬본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악기도 좀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한 4년 정도 배웠는데요. 네. 피아노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그러면 굉장히 지루해하고 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배우고 그때 그냥 그만뒀죠. 결국은. 네. 네. 그러면서 트롬본 연주를 계속 하게 된 건데 네네. 그럼 트롬본의 매력은 뭔가요? 소리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으로 이제 주로 이 악기가 연주가 돼요. 물론 솔리스트가 이제 솔로로 연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악기 자체의 특성상 화음을 많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그 화음을 연주할 때는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표현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네. 또 연주자의 기량이나 주법에 따라서는 솔로 연주 시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네.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음색, 포근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트롬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트롬본 연주자 박진혁 그리고 박진혁 개인으로서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예술단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주에 최선을 다해서 네. 계속 연주를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네. 제가 노력해서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좀 시각장애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음악가로서의 많은 점들을 극복을 해서 네. 조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음악가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트롬본 연주자로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콘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요. 수다도 떨고 선물로 받아가세요.